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항공사진, 위성사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위성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개니까요. 좀 가볍게 여러분들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리적인 정보를 또는 원자료인 공간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방법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손으로 입력한다. 일일이 입력한 수작업 방식의 디지타이징이 있고, 자동적으로 하는 스캐닝 방식이 있고, 또는 뭡니까? 요즘에 하는 인공위성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거나, 또는 갈 수 없거나 원천적으로, 또는 가는데 뭡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범위가 굉장히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성 영상이 효과적이다 이야기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그죠? 아마존의 밀림 지역의 자연 환경의 변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위성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위성 영상이 있고요. 항공 사진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현지 조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장점, 특히 이제 위성 영상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자료가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집하기 때문에, 또는 고해상도나 저해상도나 중해상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 퀄리티가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그죠? 유지가 되죠. 그리고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 1m급까지 우리가 지상에 있는 지형 지물의 내용을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죠? 우수하죠.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대상물에 대한 지리 정보를 습득하기가 좋고, 그러니까 뭡니까? 넓은 지역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까요? 이제 균질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대상물에 대한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경제적이다. 특히 이제 넓은 지역일수록 경제적이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영구적입니다. 그죠? 영구적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뭡니까? 위성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뭐 구름이 있다 그래서 구름에 가려서 있는 밑에 있는 지표면에 어떤 현상을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고 요즘 구름이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리고 항공사진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위성 영상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 두 개를 항공사진하고 위성 영상 비교해 볼까요? 다 비슷한데 그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항공사진은 기상의 영향을 뭐보다 많이 받는다? 위성사진보다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의 어떤 변화, 경로 변화 같은 거 위성 영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항공사진 태풍이 옵니다. 비행기 뜨겠습니까? 못 뜨죠. 그죠? 자, 그래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뭐보다? 위성사진보다. 자, 그러면 현지조사, 아이고 이건 뭐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상관오지 사람이 가는데 힘든 지역, 이거 데이터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뭘로? 현지 조사를 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아주 조그만 지역, 예를 들어 강내면에 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원대 건물 신축 현황, 이거는 뭐 현지 조사 가능하죠. 그죠? 정보성 측면에도 다른 항공사진, 위성 사진에 비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의 균일한 질적인 측면, 접근성, 경제성, 정보성, 기록성, 그리고 기상의 영향, 이것도 비교적 적게 받지만 뭡니까? 그래도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좀 뭡니까? 자료를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또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게 항상 좋냐? 모든 우리가 뭡니까? 현상에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가 100%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 하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위성 사진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지리 정보를 습득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한계, 뭐에 비해서? 현지 조사에 비해서. 다른 말로 현지 조사가 위성 영상에 비해서 가장 나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강내면 또는 청주시에 차상위 계층 또는 그 빈곤한 가구의 현황을 우리가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위성 영상으로 알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위성 영상으로 교원대 여학생의 숫자 알 수 있겠습니까? 교원대 1학년 학생들 전체 숫자, 남학생의 숫자,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이거는 뭡니까?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뭡니까? 여기에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하고 해서 이런 인문사회적인 데이터는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에 비해서 현지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지명 같은 경우, 여러분 지명,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 위성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아무리 1m급이라 하더라도 도로명 주소가 뭐 1m 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잖아. 그죠? 자, 이건 뭡니까? 현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돼 있냐?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그 제자리에 있냐? 이런 거는 현지 조사가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정보는 뭐다? 현지 조사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정보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 항공사진, 위성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이 가지고 있는 효과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속 지역을 주민을 해가면서 우리가 뭐죠? 아, 이 지역이 건물이 뭐가 있다, 도로가 뭐가 있다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 여기는 도로다, 여기는 고속도로다 알 수 있죠. 이건 참고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영국의 어느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성 영상을 넓은 지역의 정보를 다양하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죠. 그리고 뭡니까? 요거는 역사적인 자료, 요건 이미지를 스캐닝한 겁니다. 스캐닝해서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100년 전에 보니까 100년 전에도 여전히 여기는 영국의 어떤 지역에는 100년 전에도 비교해 보니까 여기도 여전히 메리 앤 올 세인트 처치다. 지금도 여전한데 100년 전에는 여기가 주택지였는데 그죠? 주거지였는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네. 그리고 100년 전에 도로가 여전히 여기 지금도 도로네. 아니 이런 걸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지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성 영상, 우리가 내배나 다음에 그죠? 영상에 일제시대 때 지형도 스캐닝해서 똑같이 맞춰봐서 아, 지금의 도로가 그때도 도로였구나. 아, 지금의 고속도로는 100년 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성 영상과 일제시대 지형도 또는 60년대 지형도를 가지고 지역의 변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리교육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죠. 자, 위성 영상이 가지고 있는 요건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북한 같은 경우, 우리가 북한 지금 뭐 가고는 쉽지만 북한에 관심은 있지만 북한 지역이 어떤 변화가 있나 위성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로 위성 사진 이겁니다. 한 20년 전쯤에 북한의 용천 지역에서 엄청나게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돼가지고 주민들 몇백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자, 이게 폭발 전과 폭발 후가 어떤 지역의 변화가 있나 여러분 여기 이제 폭발 전입니다. 요게 이제 용천역이거든요. 자, 이겁니다. 아이고. 자, 폭발 전, 후. 전, 후. 자,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죠? 전과 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지역인데, 거의 유사한 시간대에 폭발이 하고 나서, 폭발되고 나서 이 주변이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전, 후. 아이고, 자꾸 이렇게 되네. 그죠? 전, 후. 이렇게 우리가 위성 영상을 가지고 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가는데 접근이 어렵거나 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 어떤 지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위성 영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겠죠. 또 하나 장점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자연환경적인 변화. 자, 이게 아주 20년도 더 된 우리가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인도네시아 반다체인가 그죠? 자, 반다체 여러분들 거의 뭐 태어나기도 전인가요? 뭐 태어났을 땐가 엄청나게 이게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진 해일이 나서 이렇게 초토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되기 전과 되기 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잠겨 있나를 우리는 이 두 개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성 영상은 뭐죠? 셀 단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셀 단위로. 그래서 고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 셀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도로였다, 주거지였는데 쓰나미가 오고 나서 얼마나 침수됐나, 침수된 면적을 바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침수된 면적이 얼마냐. 자, 이걸 우리가 뭡니까? 현지 조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정확도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자, 이런 지역. 자, 또 우리가 그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것도 뭐 한 20년 전쯤에 있는데, 자,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후 요 지역을 우리가 위성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더 확실하죠. 요 전에, 일어나기 전에 이런 뭐 경기장, 골프장, 주거지역이 있는데 허리케인 카트리나 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다 잠긴 모습을 우리는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었나, 또는 인문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위성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성 영상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제 얼굴 약간 이제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영상을 가지고요, 대구시인데요. 대구시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열섬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 도심의 이 열섬 지역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나,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요게 토지 이용의 변화거든요. 여러분 산림 지역이고, 붉은색 계통이 이렇게 도시화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지난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화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확대되고 있나. 그리고 뭐죠? 요거는 열섬입니다. 열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있나. 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인문지리학 개론을 배우면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우리가 지리적인 현상을 분석할 때, 또는 지리적인 현상을 파악할 때 가장 기본이 뭐죠?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뭐죠? 그 지리적인 현상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갔냐?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가지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냐? 확산되어 갔냐? 축소되어 갔냐? 확산되어 갔으면 어디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냐? 고요.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게 도시 열섬이, 도시가 얼마나, 여기 제일 진한 게 빨간 색깔이 27도에서 31도인데 도시 온도가 어떤 지역이 얼마나 변해갔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위성 영상을 가지고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가지 확대, 그리고 도시 열섬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분석을 해보니 대구시 같은 경우에서는 온도 차이가 같은 대구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뭐냐? 도대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성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무슨 자연 환경의 변화냐, 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인문 현상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첫 시간 제가 이야기했듯이 GIS를 지리적으로 우리가 왜 사용하느냐? 바로 자연과 인문 현상을 통합해서 어떤 지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대구시라고 하는 지역의 열섬의 지리적인 변화, 또 그 관계성을 우리가 분석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입니다. 그죠? 자, 서울시 위성 영상을 가지고 역시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열섬의 변화, 그리고 그 강도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강도가 어떻게 세지고 얼마나 도시 열섬이 확대되고 그 지역의 변화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빨리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건 그거죠. 그죠? 위성 영상이 우리 사회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되냐, 지리정보 서비스와 활용성 측면에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지리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지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농업혁명을 겪었고 그 다음에 뭐죠? 산업혁명을 겪었고 그 다음에 정보혁명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뭐죠? 데이터 혁명 시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1차는 농업혁명, 2차는 산업혁명, 3차는 정보혁명, 4차는 뭐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GIS와 관련시켜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GPS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상 주변에 다양한 지리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고 지금도 이 스마트폰거든. 이 스마트폰에 GPS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또는 뭔가 우리 주변에 맛집이 어디고 최단 거리가 어디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GPS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성 영상, 리모트 센싱 앞에 보여드렸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GPS와 리모트 센싱을 결합해서 이것이 새로운 21세기의 공간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뭐 통신 이것만 인프라가 아니고 이런 GPS와 리모트 센싱을 결합해서 지리정보화가 하나의 21세기의 새로운 또 하나의 인프라로서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공간 정보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지도 서비스가 우리가 제공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리모트 센싱 같은 또는 위성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술로 된 거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술 중심이라면 언제 정보혁명 시대 때 GPS나 리모트 센싱이나 뭐 RFID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치 지도 이런 게 정보혁명 시대 때는 중요한 하나의 기술 중심의 어떤 컨텐츠였다면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또는 데이터 혁명 시대 때는 뭐죠? 하나의 서비스 개념이에요. 서비스 개념. 자, 여러분 지도에서 보죠. 우리가 단순히 길찾기만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이용하진 않죠. 물론 길찾기에서 지도를 이용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우리 주변의 공간적인 탐색을 위해서 지도 서비스가, 지도가 이용되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지도가 뭡니까? 하나의 기술에서, 컨텐츠에서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하나의 공간 인프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위성 영상을 쏘아 올렸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위성 영상 관련된 부가가치 또 서비스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우주 산업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매핑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후 상품을 이용한 뭐 우주항공 내용 그리고 환경 모니터링 뭐 이런 게 있다 한 사례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국방 분야를 필요해서 우리 뭐 다양한 주변에 그죠? 지도, GPS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지도 서비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등등.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어떤 GIS를 조금 우리가 뭡니까? 사회 현상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경제적인 부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지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농업혁명,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정보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데이터가, 지리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의 뭐다? 90%, 80에서 90%는 지리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 지리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지리정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21세기의 하나의 석유의 역할을 한다면 지리정보가 그 석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위성 계획이고요. 자, 이건 좀 오래된 거고. 자, 그래서 GIS의 자료로서 우리가 위성 영상의 가치를 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넓은 지역의 지리 정보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답사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답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해서 여러 가지 지도, 다양한 지도를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리 정보 자료로서의 위성 영상이 가지는 첫 번째 가치라고 하겠습니다. 뭐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답사를 갈 필요 없이, 그리고 청량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획득하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절감되죠. 그리고 뭡니까? 좀 더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뭡니까?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이 필요하겠죠. 그럼 고해상도의 위성 영상은 아무래도 저해상도 위성 영상보다는 좀 더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봐서, 어떤 해상도의 위성 영상을 우리가 지리정보에 활용하거나 또는 지리정보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사용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성 영상은 지리 정보에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종 지형 지물의 공간적인 분포나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위성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나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 환경오염의 변화가 어떤가, 환경훼손, 산림훼손, 병충해 피해는 어떤가, 이런 등등 자연환경적인 것은 위성 영상을 이용하지 않고는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의 질적인 정확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제고해 볼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은 이 위성 영상 그 자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위성 영상이나 수치 지형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인문지리적인 데이터와 결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성 영상 그 하나만 아니고요. 그 위성 영상 플러스 또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자연적인 거, 인문적인 데이터와 결합해서 우리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GIS의 아주 기본적인 소개에 대한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GIS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한 30초만 시간을 준다면 가장 핵심적인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리 정보는 두 가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정보?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공간 정보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보화가 구축된다. 세 가지 유형으로 공간 정보가 구축된다. 하나는 포인트, 라인, 폴리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의 공간 정보 데이터 형태가 있다. 하나는 격자로 저장되는 레스터 데이터 형태와 좌표값으로 저장되는 벡터 데이터셋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자, 공간 정보 포인트, 라인, 폴리곤, 그 다음에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는 격자, 그리고 벡터 데이터는 XY 좌표값. 레스터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위성 영상이다. 위성 영상, 격자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위성 영상의 특징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뭐가 있을, 요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GIS의 핵심적인 네 가지 구성 요소, 데이터를 입력받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 입력은 뭐죠? 우리가 수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작업은 디지타이징, 자동적으로 스캐닝 같은 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형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공간 분석을 하고 출력은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지도하거나 시각화한다. 자, 요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GIS 소개에 대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